자,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2월 17일 장전시황 브리핑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영상은 시청자들을 위한 영상이라기보다는 제 매매 기록을 담은 복귀 예습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으며, 그래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4일 금요일 시황은 전체적으로 뭐 코스피와 코스닥이 코스피는 0.31% 상승, 코스닥은 0.94% 상승. 코스닥은 꽤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뭐 나쁘지 않게 마감을 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대형주 위주로 매도세가 나오는 시장이었고, 그걸 받쳐주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있었다.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뭐 보합 수준이었다. 뭐 코스닥은 상승 수준이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예전 영상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 영상을 찾아보신다면 뭐 정부의 개입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 대금 자체가 예전에 굉장히 많이 축소를 했다가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25조 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5조 원 정도 달성하는 그런 기록적인 부분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거래 대금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줘야만 시장 흐름도 좋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우상향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갈 것이다. 이런 부분에 제 예상은 틀린 바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내 시장은 계속적으로 믿을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너무 큰 욕심을 가지지 않고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월 14일 국내 시장은 전체적으로 테마가 일부 테마를 제외하고는 좀 많이 빠지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번부터 10번 섹터 중에서 별표시 돼 있는 게 보이실 건데, 뭐 드론, 양자컴, 조선, 로봇, 우주항공, 그 정도로 요약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우주항공하고 로봇 관련주들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고, 나머지 테마들은 좀 하락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관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4월로 연기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해지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되면서 조선 종목들, 그다음에 철강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 그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크게 이상 없었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 매매 동향을 크게 살펴보신다면, 전에 언급드렸다시피 코스피는 0.31%, 코스닥은 0.94% 상승이 나와줬고, 방금 또 언급드렸던 관세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좋은 부분은 이제 차트를 살펴봤을 때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둘 다 112일선에 안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만 112일선에 안착하는 모습이었고, 코스피는 좀 눌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안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결국 코스피도 112일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 2014년 10월 이후로 2600선을 터치하는 그런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우상향 흐름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고 상승 후 조정, 상승 후 조정,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대를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테마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시장에 돈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돈은 한정적인데, 그 돈을 한정적으로 쓰려고 하면은 어떤 테마의 종목을 상승시켰다가 또 하락을 시켰다가 또 다른 테마로 옮겨가서 또 상승을 시켰다가 하락을 시켰다가, 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는 있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돈을 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적이다. 그래서 순환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유리기판, CLX, 우주항공 이런 쪽으로 힘이 들어왔는 상태고요. 또 다음 주에는 어떤 테마로 이동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뭐 CLX, 우주항공 이런 쪽을 보신다면은, CLX가 뭐 HBM 다음으로 반도체의 뭐 2세대, 3세대 쪽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에서 밀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 CLX 이런 쪽을 제가 좀 찾아보긴 했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이쪽으로 테마가 좀 쏠리고 있다는 부분은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4일 매매 동향을 보신다면, 외국인들이 대형주 위주로 매도세가 나왔다. 그래서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받쳐주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전환했다는 것은 단기적인 매도 사인으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내일이죠. 월요일 다음 주장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추세대 안에 좀 상단 부분이기도 하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에 한번 뚫어줬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으로 다시 한번 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좀 조정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건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는 이유겠죠. 제가 영상을 항상 녹화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다다음날 항상 하락이 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예상하고 영상을 녹화하는 이유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의 호재로 좀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악재는 대부분 해소가 됐다. 그 중에서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이 부분이 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언제 또 그 푸틴 대통령이 말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국제적 악재는 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정도로 양날의 검이다.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 세계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미국 관세에 대한 트럼프의 언급 자체를 좀 서서히 적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 관세를 얼마만큼 부과하겠다. 뭐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씩 관세 부과를 하고 중국은 10% 관세를 넣었다가 점진적으로 뭐 50% 관세를 올리겠다. 이렇게 되면 국제 시장에 엄청난 타격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세계 시장,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씩은 좀 적응해 나가고 있다.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 국내 시장은 회복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거래 대금은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양지수, 코스피와 코스닥이 20조 이상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 정도로 호재는 좀 압축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악재로 넘어간다면 제가 그 앞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우지 않고 있는데 한국이 경제 위기에 있다, IMF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부분을 지우지를 않고 있습니다. 뭐 특히 소상공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대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동성로에 한번 나가봤거든요. 동성로에 나가보니까 세 집 건너 한 집은 거의 그 매물로 떠 있습니다. 임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내수 경제는 침체에 있다. 그래서 소상공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 여건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소상공들이 무너지게 되면 경제에 타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한국 경제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 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치적 리스크도 계속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대형주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기업 위주로는 조금 연기가 단기적으로 되긴 했지만 4월 달에 트럼프가 관세 부분을 다시 연기한 부분을 다시 재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때 4월 달에 관세 부분에서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자동차, 반도체, 제약바이오입니다. 우리나라의 1, 2, 3순위를 가져가고 있는 그 기업들이 자동차, 반도체, 제약바이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4월부터는 또다시 하락장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2월, 3월에 단기적인 테마든 아니면 대형주든 좀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2, 3월 달에는 좀 벌고 4월 달에는 또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좀 관망하는 추세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1,450원대가 거의 그 제가 봤을 때는 조금 50원 부분으로 올랐다 내렸다를 좀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내린 부분 1,443원으로 좀 내린 부분이었는데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다시피 1,300원대 이하로 좀 내려와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좀 더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이었죠. 미국 시장을 좀 예측해보고 월요일 시장을 분석을 해본다면은 일단 미현물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나오는 거 없이 뭐 테마주는 상승이 크게 나온 종목도 있었고 하락이 나온 종목도 있었지만 빅테크 위주는 거의 보합권 수준으로 좀 마감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선물 같은 경우에도 보합권 수준이었고 그래서 빅테크 중심의 전체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뭐 크게 하락 종목도 크게 상승 종목도 없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특히 미현물에서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흐름은 상승 테마 중에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서는 뭐 유리기판, CLX 이런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순간적으로는 월요일, 화요일장에 올라갈 수 있지만 뭐 꼬리를 달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유리기판, CLX 테마들은 단기적으로 단타를 노려볼 만하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료 AI 이 테마가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기타 사항으로 좀 넘어가 보신다면 시진핑이 미국과의 기술 전쟁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중국에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을 초청하겠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업들이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IT입니다. 그러면 제가 반도체 종목들을 언급을 드린 이유를 좀 아실 수가 있겠죠. 국내 종목에도 테마가 잡혀져 있고 시진핑이 기술 전쟁에 반도체에 관한 부분을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상승을 했고 그렇게 되면 월요일장, 화요일장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일부 소부장 종목 그다음에 유리기판, CLX 정도의 종목들이 날아갈 수 있다. 그 정도로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는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되고 있다. 로봇 관련주, 그 다음에 반도체로 넘어갔다가 또 양자로 넘어갔다가 드론으로 넘어갔다가 또 금요일에는 우주항공과 로봇까지 그렇게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그 부분은 시장 흐름에서 좀 읽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 종목 부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파악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시청자분들의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앞전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않으시고 종목만 보시기를 희망하시죠. 돈만 벌고 싶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저도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이
아니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공부를 하고 나서 종목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국내 시장에는 지금 가는 놈만 간다. 그래서 가는 놈만 가는데 제가 괄호를 열고 양매수세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양매수세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 이 두 개가 같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종목들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 종목들의 두 개가 양매수세가 들어와야지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팔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사야지 이 종목들이 뭐 단기적인 조정을 거치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 종목들을 살펴본다면 일단 HVM, 두산에너빌리티 이 두 개의 종목을 좀 보실 수가 있고 나머지 한 개 종목은 하나솔루션인데요. 하나솔루션은 양매수세가 들어온 종목은 아닙니다만 연기금이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중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VM부터 좀 살펴보신다면 이 종목은 우주항공 대장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주항공 대장주가 루미르였는데요. 이제 대장주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HVM이 강한 매수세를 동반한 대장주로 좀 들어왔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장하고 나서의 차트를 좀 살펴보신다면 상장하고 나서의 전 고점을 지금 뚫은 상황이죠. 그래서 31,500원대 정도가 전 고점이었는데 뚫고 그 위에서 마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강한 매수세가 동반이 됐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팔고 개인이 사는 형태가 아니고 개인 투자자가 팔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샀다. 그렇게 되면 더 올리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고 이 추세대 안까지 더 올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단 이렇게 꺾으면서 또 지루한 조정을 주다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파란색 선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이 지지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지지선인데 월요일, 화요일에 이 지지선을 지켜주고 거래량이 대폭 축소하면서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이 추세대 위까지는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 그래서 저는 단타로 좀 접근할 예정이다. 월요일까지는 좀 시장을 보고 많이 밀리지만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서 뭐 5에서 10% 정도의 수익 매도를 할 예정이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그 다음에 CLX 이 종목이 우주항공 대장주기도 하지만 반도체에 또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CLX 아까 언급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종목으로 또 같이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우주항공 CLX의 더블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 최근에 신고가 저항대를 돌파했고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까지 매수세가 폭발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눌릴 때 거래량이 축소하면서 이 지지선만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날아갈 확률이 높다. 그 정도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주항공 섹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실적보다 이거는 성장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은 실적이 거의 안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향후 5년, 10년 성장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수급 위주로만 좀 관찰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실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테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종목 두산에너빌리티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전에 HVM의 종목 투자자의 수급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계가 2월 7일부터 계속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2월 14일은 외국인이 50만 주를 담았습니다. 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 두 번째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일단 종목 투자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한 번 더 올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는데 언제 꺾일지 모르는 종목이죠. 왜냐하면 제가 앞전에 언급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성장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원전과 SMR의 테마로 엮여져 있는 종목인데 이 가장 큰 테마가 체코 원전을 수주하느냐 최종 수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3월에 최종 수주에 대한 부분 재료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 재료가 만약에 소멸되고 나면은 완전히 꺾일 수가 있어요. 지금 차트를 좀 크게 살펴보신다면 지금 이 파란색 선 보이실 건데 이게 앞전에 52주의 최고 신고가 가장 큰 저항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10% 정도 수익 10% 정도만 상승을 하게 되면 저항대에 부딪힐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요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단기적으로는 남아있다. 그리고 만약에 테마가 소멸이 돼버린다면 완전히 꺾여버리겠죠. 그리고 지금 차트상 보신다면 이 추세대를 뚫고 상승했는데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 꺾여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의 흐름인데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어디까지? 저항대까지. 이 저항대가 어디냐? 전고점 31,500원 부분인데 안전하게 2만원대 후반까지만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뭐 5% 6%대 정도는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중기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기보다는 너무 고점에 있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하나솔루션으로 좀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이 종목이 좀 재밌어요.
태양광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인데 저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으로 좀 재미를 보고 현재 일부는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좀 보합권 수준은 아니고 좀 마이너스 한 20% 정도 꺼내 있는데 차라리 그 종목을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손절을 하고 하나 솔루션으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 솔루션을 관심 종목에 좀 담아봤습니다. 또한 금요일 날 제가 단타를 쳤는데 4% 정도 2에서 4% 정도 제가 2%의 수익 매도, 4% 수익 매도를 했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 솔루션은 단기적으로도 매도를 했지만 다시 한번 잡아볼 종목이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살펴보신다면 112일선에 지금 안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한 매수세가 작년 11월부터 계속적으로 동반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이 종목은 연기금을 보셔야 됩니다. 연기금을 보셔야 되는데 연기금을 좀 살펴보시면은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은 연기금이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금이 팔기 시작할 때 이 종목은 팔기 우리도 같이 매도를 하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이 종목은 갑자기 상승이 뭐 20% 30%씩 나오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112일선 부분에서 61선 이 부분이죠. 그 112일선에서 61선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모아가고 또 5에서 6% 슈팅이 나온다면 팔고 이런 부분으로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이 추세 대 윗부분까지 봤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테마를 좀 살펴본다면 최근에 하나그룹주가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그룹주에 포함이 돼 있고 태양광이 중국 관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부분이냐면 중국이 태양광 관세를 50% 때려버린다. 그렇게 되면 태양광의 점유율이 전 세계에 중국이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관세가 태양광 쪽에 50% 정도 맞아버리면 한국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그 태양광 관세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정권 교체가 만약에 민주당으로 되게 된다면 정권이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뭐 친환경 에너지 이런 쪽으로 좀 밀고 있는 그런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쪽이 있는데 저는 풍력 쪽은 좀 보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풍력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그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트럼프가 태양광도 싫어한다고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많은데 풍력을 싫어하지 태양광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솔루션은 계속적인 적자 기업이었는데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이런 여러 가지 테마들 그다음에 실적 부분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112일선과 61선에서 잘만 모아가신다면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사고 팔자. 그 부분에 생각을 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적어놨는데요. 장기 이평선 누릴 때마다 에버리징 매수 후 4에서 5% 수익 실현을 반복하자. 그 정도로 좀 압축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21분 정도 녹화를 했네요. 좀 시간이 많이 길었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고 내일 장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